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본방 7화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본방 리액션 리뷰 준비했습니다. 7화는 솔로나라의 4일차 아침으로 시작되죠. 영숙이 영철에게 분개하는 장면, 예고편 장면 기억하실 거고요. 연하남들이 연상녀들에게 아침을 갖다 주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랜덤 데이트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지난 리뷰에서 랜덤 데이트를 막 예측하는 좀 만용을 부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저한테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역시 옥순의 어장 관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상철의 마음은 얼마나 정리가 될지, 그리고 광수의 착각, 오해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뭐 이런 포인트들 되겠네요. 자, 2025년 대망의 마지막 본방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식이 오늘 아침도 혼자 먼저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아침밥도 하는데 조금 더 티를 내야 되거든요. 네, 둘째 날 아침에는 티를 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죠. 네, 셋째 날 아침도 그렇고 넷째 날 아침도 그렇고 네, 열심히 좀 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침을 해서 차려놓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아침을 갖다 주든 커피를 갖다 주던 뭐 그런 서비스를 좀 해야죠. 네, 영숙이 일어나는데 8시 30분. 이거 제가 예측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9시에 영철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러닝을 하기로 한 약속. 드디어 MC들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영철은 자고 있었고요. 늦잠으로 못 일어난 거고 10시 반. 보니까 이게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네. 이게 알고 있었는데 알람조차 안 맞췄나요? 예, 이건 아니죠. 걷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못 걷는다. 뭐 이런 변명을 1시간 반 뒤에 하는 건 아니죠. 이래서 영숙이 화가 났군요. 아유, 영숙도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영철을 보내버리네. 뒤에서는 이제 화를 많이 냈지만 앞에서는 싫은 소리 못하는 건 비슷하네요. 영철은 또 아침밥이 넘어갑니다. 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영철하고 영식하고 광수하고 셋이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웃긴가요? 너무 넘어갔고 귀엽고 웃기네요. 영식의 오늘 전략은 가만히 있기랍니다. 이게 뭔가요? 영식은 어제 자기가 편지를 전해주고 이행시를 전해준 게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의기양양하죠. 너무 기특하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 아침밥을 다 먹고 영철이 영숙 커피를 타가지고 가는데 영식, 광수 다 같이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웃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장면을 또 영수, 영호가 봤고 영호가 긴장을 해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도 늦었지만 사과하러 온 거는 잘했죠. 사과해야죠, 제대로. 90도로 꾸벅 인사하고. 네, 이 정도면 좀 점수가 만회된 거 아닌가? 예, 영숙이 인터뷰하는데 뭐 다시 또 호감이 올라왔네요. 네, 스냅백 쓰고 90도 인사하고 본인 스스로 단순하대요. 예, 알긴 아네요. 영철이 40분 동안 분리수거를 하네요. 저거 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 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이거 그거 보세요. 지금 영숙의 숙소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일부러 찾아와서 봉지가 있냐 뭐 이렇게 묻고 나 지금 일하고 있다. 기특하지? 막 칭찬받고 싶어서 연하남의 자세죠. 네. 티를 팍팍 내고 근데 웃기네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좀 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확실히 영철이 이번 솔로나라를 나가면 조금 성장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영수하고 영호가 동맹을 맺었어요. 아침 동맹, 뭐 이렇게 되나요? 조식 동맹. 사실 둘이 에이스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영수는 지난밤에 이제 순자에게 거절당했고, 그래서 이제 옥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좀 긴장한 상태. 그리고 영호는 갑자기 영철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서 지금 영숙이 뭐 마음이 약간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확확 드는 거죠. 지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수는 사실 여유가 있는데 영호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 영숙이 뭔가 계속 영철에게 끌리고 있어요. 뭔가 마력이 있고 영숙이 워낙 좀 남성성이 강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호가 그런 쪽으로 본인도 어필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략을 잘못 잡았죠. 자기는 스윗함,
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작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토스트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2인 1 조로 영수가 자두의 껍질을 자두를 원래 껍질을 깎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일의 껍질을 깎는 자세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사과, 배, 뭐 과일의 껍질을 깎아 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과일을 깎아 본 적은 없어도 과일을 깎는 엄마의 모습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적어도.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나요? 신경을 전혀 안 썼을까? 예, 저도 어렸을 때 과일을 깎아 본 경험이 없었을 때 그렇지만 과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깎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잘은 못했지만. 광수하고 영수는 확실히 지금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건 맞아요. 특히 광수가 좀 심하죠. 광수는 진짜로 데프콘 말처럼 좀 적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영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뭐 그냥 무시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광수가 자두 하나 먹고 가는 거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옥순한테 갈 거거든요. 어떻게든 조금 방해하는 작전이 아닌가. 뭐 요즘 말로는 짜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사소한데 너무너무 작은 일인데 쪼끔이라도 방해하고 싶은 거죠. 네, 토스트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만듭니다. 노력이 가상하네요. 자, 토스트 동맹, 조식 동맹, 아침밥 배달을 가고, 좋아하네요. 영숙도 좋아하고, 옥수는 정말 뭐 방방 뛰는데요. 와, 뭐 둘 다 좋아하는 건 맞는데, 확실히 여기서 여자 둘의 마음의 크기의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영숙은, 뭐 고맙다 정도의 이제 표현이었다면, 옥수는 그게 아니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호감이 있는 남자가 아침을 갖다 준 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죠. 어린아이 마냥 뭐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되게 상철이 웃기네요. 두 형들이 남긴 재료를 가지고 그래도 또 알뜰하게 영자를 위한 아침 만들어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철은 아침을 만들어 주고 이제 데이트 선택이 있으면 옥순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오해를 하죠. 아침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이제 나한테 직진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랜덤 데이트에서 진짜로 상철과 옥순이 데이트가 결정이 되면 그거 좀 큰일 나겠는데요? 광수는 변한 게 없죠. 뭐 지금 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뭐 여전히 착각 중이고 아침을 아무리 갖다 줘 봐라. 뭐 내가 1등이다. 뭐 네가 뭘 해도 소용없다. 지금 여전히 그런 자세입니다. 광수. 아이고. 네, 현숙이 영식을 불러냈는데 뭔지 알죠? 전날 밤에 순자가 그렇게 별로였으면 영식한테 얘기해라. 확실히 아니라고 선을 그어라. 라는 조언을 했죠. 지금 현숙이 단칼에 거절하기 위해서 영식을 부른 것 같습니다. 영식은 전혀 몰랐죠. 아침만 해도 뭐 현숙과 자기가 뭐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 연결된 느낌이었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그 영식 이러면 안 되죠. 바로 그냥 알았어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네요. 이거는 진짜 어립니다. 그냥 예의가 없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부족해요. 이게 철도 없고 정말 뭘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가질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영식의 생각은 그거예요. 거절당했다. 나는 그냥 쿨하게 받아줘야지.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거절했어?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쿨하게 그냥 들어갈게. 이게 지금 영식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거절을 했으면 그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조금 적어도 어느 정도는 피드백을 줘야죠. 알았어, 너 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현숙의 마음은 이제 굳혀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영식이 여기서 좀 어른스럽게 대처를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조금 더 자신이 발전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현숙이 또 생각을 어느 정도 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숙은 그냥 뭐 서로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영식이 너무 어려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으로 이 둘의 관계는 그냥 종료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쿨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터뷰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을 하나 주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아유 참. 보다 못한 MC 해 놔도 "이거는 뭐 너무 서툴다. 이건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네요. 자 랜덤 데이트 시작합니다. 6 개의 봉투가 있고 거기서 고르면 안에 금액이 적혀 있고 이게 데이트 금액이네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뽑은 남녀가 서로 연결되는 근데 좀 심한데요. 1,000 원짜리 데이트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데이트가 있고 1,000배 차이입니다. 무려 1,000배. 영숙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사실 식사값으로는 너무 많죠. 식사 아무리 해도 2 명이서 뭐 20만 원 넘기 어려울 텐데 그렇네요. 그럼 나머지 돈을 어떡하죠? 네. 그 제작진이 생각하는 데이트 비용의 개념, 정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보통 데이트 비용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뭐 아니면 즐기고 뭐 액티비티 비용 같은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쇼핑하는 비용을 데이트 비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옷을 사고 뭐 반지를 사고 목걸이를 사 주고 이런 거가 데이트 비용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거를 허용을 할까요? 영숙은 10,000원이 나왔습니다. 10,000원이면 뭐 분식 먹을 수 있겠네요. 순자는 10만 원. 10만 원이면 충분하죠. 10만 원이면 뭐 할 거 다 할 수 있고요. 영자는 1,000원. 네. 이 1,000원이라는 건 정말 심한데요. 1,000원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 자판기 커피밖에 없잖아요. 뭐를 만약에 먹고 마신다면. 액티비티를 한다고 하면 뭐 코인 노래방 정도 가겠네요. 이거 뭐 네 인생 네컷 사진도 못 찍고요. 지하철도 못 타고 지하철이 뭐 태안에 있진 않지만 뭐 버스 타고 한 바퀴 도는 것도 못 하죠. 자전거를 빌리지도 못하고 사탕이나 껌 같은 걸 1,000 원어치 사서 그걸 계속 뭐 빨면서 씹으면서 산책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적어도 데이트라고 하면 적어도 1-2 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코인 노래방 가면 데이트가 10 분에 끝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데이트가 데이트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죠. 1,000 원은 정말 심했습니다. 네. 옥수는 5만 원. 5만 원 네. 5만 원이면 충분하죠. 5만 원 태안에서 특히. 그러면 현숙이 마지막 현숙이 30만 원 맞네요. 왜냐면 30만 원 살아남았으니까. 자 인제 남자들의 선택입니다. 이번에도 상철부터 공개를 하네요. 상철은 제가 이제 옥순이랑 랜덤 데이트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네 왜냐면 상철이 좀 좋아하는 표정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틀렸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얼굴 공개 뭐 이런 거 제 공약은 다 무효되겠습니다. 네 상철이 30만 원을 골랐고 현숙이랑 되네요. 네 상철이 좀 좋아했던 이유가 30만 원 때문이었나 봐요. 옥순이랑 돼서가 아니고 30만 원이면 뭐 한우 먹으면 되죠 정말로. 네 그리고 광수 1,000 원. 영자랑 걸렸네요. 이게 네. 네 둘 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 1,000 원이라는 것도 꽝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파트너를 고른 것도 꽝이다. 꽝이다. 뭐 그런 인터뷰를 똑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둘이. 그리고 영철은 10,000 원. 10,000원 오히려 좋아하겠는데요. 10,000 원이면 되게 알뜰하게 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고런 옵션이 뭐가 있을까 영철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파트너가 정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정숙이랑 영철이 왠지 어울린다. 정숙이 바라는 도전적인 남자, 도전적인 인생을 꿈꾸고 있는 남자 바로 영철이잖아요. 둘이 한번 만나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영수하고 영호 2명 남았는데 에이스 둘이죠. 근데 여자는 또 하필이면 영숙하고 옥순 서로 바라는 상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영수를 1 순위로 뽑은 사람이 여자가 지금 4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영수가 뒷심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이건 좀 이팔 영수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데요. 4 일 차에 1 순위가 4 명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엇갈립니다. 그래 영수가 100만 원, 영숙과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영호가 옥순과 5만 원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수랑 영숙이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된다는 거는 예측을 마쳤거든요. 근데 영숙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오히려 좀 걱정을 하는군요. 영호를 신경 쓰죠. 왜냐면 영호의 첫인상 선택이 옥순이었잖아요. 근데 영호가 옥순이랑 데이트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영철도 신경 씁니다. 확실히 영숙이 영철한테도 분명히 끌림이 상당히 있어요. 영철하고 정숙이 데이트를 나가는 것도 신경 쓰네요. 아이고, 광수의 착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보여주는데 이제 좀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기는 지금 단계가 옥순과 자신의 사이가 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귀기 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뭐 데이트를 한 두 번만 더 하면 자기는 그 단계까지 간다.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가 썸도 아니고요. 지금 네, 미래가 암울합니다. 지금 광수는 제가 보기엔 지금 거의 지워진 상태거든요. 옥순의 마음에서. 영철이 찾아와서 만원 데이트 정숙을 찾아와서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먹자, 분식 먹자 하는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죠. 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꽤나 재밌는 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는. 시장 데이트. 예, 천원 데이트 커플 광수랑 영자가 결국 코인 노래방 가기로 했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10분이면 끝나는 데이트잖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론데요. 뭐 10분짜리 데이트는. 근데 코인 노래방이 요즘 300원인가요? 태아는 300원인가 봐요. 개인 곡을 한 곡씩 두 곡 부르고 600원, 듀엣곡 한 곡 부르고 그러면 100원이 또 남네요. 광수가 그렇게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자를 통해서 옥순의 마음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영자가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맞죠. 아니, 광수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으면 아침에 옥순이랑 얘기를 했어야죠. 옥순한테 직접 들어야죠. 그걸 왜 영자한테 들으려고 하나요? 항상 제3자가 전해주면 문제가 발생해요. 영자에게 묻는 게 아니고 옥순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 겁니다. 물론 옥순이 얼마나 사실대로 진심을 말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악을 했어야죠. 야, 광수가 SG 워너비의 노래를 부르네요. 자신 있나요? 네, 아쉽지만 저는 광수에게는 지금 어게인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듀엣곡은 그 남자 그 여자 바이브. 저도 예전에 많이 불러봤던 노래인데요. 네, 아쉽지만 영자에게도 저는 어게인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노래하고 노는 거죠. 노래방이라는 게. 그쵸? 네, 이거 보세요. 정말 노래 두 곡 딱 부르고 데이트가 물론 둘 사이에 뭐 별 할 얘기가 없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10분의 데이트가 끝나버렸어요. 자, 이번엔 만원 커플 영철 정숙 데이트 나가는데요. 데이트 나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좋아요. 예. 정숙이 이제 보수적인 자기 아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영철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본인이랑 뭔가 좀 닮은 면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좋아해요. 확실히 영철이 얘기를 너무 포장을 잘하는데 여행 얘기하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 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말은 해요. 저는 뭐 그냥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려고 했다. 여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니까, 오,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서 마치 지금의 생각은 좀 바뀐 것처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생각은 확실히 더 열려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 예전에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자한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저 영철의 저 자랑 또 나왔는데요. 자기는 담배 빼면 뭐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런 자랑을 하는데 보통은 많은 여자들이 담배 하나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정숙은 그렇진 않은가 봐요. 아마 뭐 집안에 아버지 쪽에 흡연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흡연 자체에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와, 저거는 저 영철이 반하겠는데요. 샤넬백이 친구가 빌려준 백이라고 하네요. 정숙도 되게 솔직한 매력이 있네요. 사실 이 친구에게 빌려온 거라고 했으면 저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텐데 시원시원하게 밝히네요. 예, 저렇게 시장 분식집까지 가서 뭐 덤을 더 달라던가 서비스를 달라던가 아니면 좀 깎아 달라던가 저런 거는 조금 심했죠. 음식 가격이 워낙 이미 싼데 뭐 몇 푼 남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저게 넉살이라면 넉살이지만 사실 넉살을 부려도 되는 대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한 대상이 있는데 정숙은 너무 싫진 않은가 봐요. 그래도 이런 상황 자체를 너무 불편해하고 남자에 대한 뭐 호감이 확 떨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정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철은 지금
이 만 원으로 자기 어렸을 때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분식점에 와서 이렇게 돈 아껴서 음식 사 먹는 뭐 그런 추억을 소환하게 해 줘서 "제작진에게 고맙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숙이 갑자기 자기한테 고맙다고 하는 줄 알고 "아 아닙니다. 뭐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오해했어요 정숙이. 제작진한테 고맙다고 한 거예요. 아 살림 잘하냐. 맞아요. 적어 가지고 자기소개 때 영철이 표정이 험악했었죠 사실. 정숙이 계속 "집안일 잘하세요? 집안일 잘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오해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죠. 그 정숙이 자기는 집안일 싫어하고 '집안일은 남자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숙은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여기서 변명을 하지만 자기가 집안일을 특히 인제 요리하는 거 음식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도 인제 본업이 있고 애도 키우고 나중에 인제 살림을 하게 되면 '남편 쪽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전혀 못하는 것보다 할 줄 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영철은 이런 생각도 싫어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 그런 거예요." 오해를 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집안일을 할 줄 알아서 집안일을 좀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영철이 이걸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영철이 그리는 가정은 남자는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아 그런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솔로나라 출연을 계기로 해서 영철이 그런 생각이 쪼끔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쪼금 성장한 거죠. 뭐 어머님께 뭐 미안하다고도 하고 뭐 '집안일에 대해서 쪼끔 더 열린 자세가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내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성찰, 그 정도 성장은 한 것 같아요, 영철이. 아 네. 저게 저렇게 되면 포인트를 딸 수 있죠. 영철이 그 주인한테 "제가 2주 안에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네. 그렇죠. 제대로 한번 팔아 줘야죠 와서. 그러니까 저 말이 없었으면 사실 아까 좀 서비스 좀 달라고 떼쓰고 한 게 쪼끔 없어 보이고 그런데 아 저런 말을 하면 네 그러면 쪼끔 만회가 되고 오히려 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뭐 예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저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주 안에 다시 갔는지 모르겠네. 그런 인증샷을 남겼나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정숙은 지금 영철에 대한 호감도가 확 증가했어요. 그렇죠. 둘이 맞는다니깐요. 정숙이 좋아하는 요소를 영철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영철의 마음에 정숙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영숙이 조금 컸어요 이미. 완전히 사랑에 빠진 뭐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철이. 그만큼 영철에게는 영숙의 존재가 지금 너무 컸다. 그 정숙이 들어올 자리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영숙은 영철이 원하는 모습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정숙은 맞아요 오히려. 이 정숙이 훨씬 좋은 짝인데 영숙한테 지금 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끌림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영숙에게 더 끌린 걸 어떡해요.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러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사진들에 영철과 정숙이 뭐 모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장면이 사진이 돌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둘이 현커가 아닐까? 이 솔로나라에서 최종 커플이 되지는 못했어도 밖에 나가서 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현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5만 원 커플 옥순 영호 나오는데요. 파스타 하나 떡볶이 하나 커피 둘 이거 5만 원 치고는 또 너무 조촐한데요. 이건 뭐 아까 시장 분식집 커플보다 못하잖아요 메뉴가. 아 이 둘은 별 얘기가 없네요. 그래도 영호의 첫인상 선택이 옥순이었는데 이제 전혀 정말 미련이 남지 않았나 봐요. 영숙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네요. 서로 옥순도 영수 얘기만 하고 영호도 이제 영숙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영수와 영호가 묘한 동맹을 또 맺은 사이잖아요. 이제 '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1 0원 커플 영식과 순자는 ATV 타고 신나게 놉니다. "그래 뭐 어차피 우리는 커플 아니잖아. 그냥 놀자." 뭐 이거죠. 그래도 데이트인데 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뷰 카페로 가네요. 잠깐만 ATV가 그럼 25,000원 밖에 안 해요? 남은 잔액이 5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당 25,000원 썼다는 얘기네 ATV를. 네. 카페에 가서 뭐 잠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영수 하나 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그냥 싹 정리를 해 버리네요.
아 30만 원 커플 상철 현숙. 공방에서 도자기에 그림 그렸는데요. 그리고 화로회를 먹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화를 한마디도 안 보여주네. 아무리 미래가 없는 커플이라고 해도 뭐이 정도로 아예 편집보단 낫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마지막 100만 원 커플 영수와 영숙입니다. 이게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영숙은 1 순위는 영호로 골랐는데 데이트를 한다면 영철 님이랑 해 보고 싶었다.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영호다. 그런데 자기의 끌림은 영철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한 가지 가능성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현재 당연히 더 좋아하는 건 영호인데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은 영철이다. 뭐 몇 가지 질문은 더 제대로 해보고 싶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영호로 기울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더 궁금증이 있는 쪽이 사실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 한우집이 굉장히 싼가요? 한우를 두 명이 먹었는데 12만 1천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제 87만 9천 원이 남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커플링을 사러 간다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작진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그 커플링을 사는 거가 데이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커플링은 좀 비싸니까 이제 그냥 옷 사러 갔네요. 이거 그냥 쇼핑인데 정말로. 결국 여기서 50만 원 더 쓰고 이제 뭐 60만 원대, 70만 원 좀 못 쓴 걸로 결론이 났는데 조금 100만 원을 어떻게 소비하냐 치고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만 원이란 돈이 굉장히 소비하기 힘들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서울 도심 한복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큰 돈을 쓸 만한 곳이 없었을 텐데 저는 이제 한우집에 갔으면 자기들은 뭐 비싼 고기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 집에 남아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1,000원짜리 데이트 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한우 넉넉히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구워 먹었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센스는 좀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너무 큰 돈이라 다 쓰지 못할 거였으면 뭐 일정 정도 관공서나 뭐 어떤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든 뭔가 한번 기부 같은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숙도 이제 마음이 많이 접었네요. 뭐 그냥 남매 같은 바이브였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뭐 달랐으면 옥순이었으면 혹은 영호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상상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둘 사이에서도 뭐 별다른 일은 없겠네요.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이게 광수가 못 들은 내용이 많네요. 예, 영호가 전날 이제 술자리에서 공용 거실에서 들은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하필이면 광수가 그 자리에 없었고 광수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뭐 영수와의 데이트가 굉장히 좋았다는 후일담을 옥순이 얘기를 했고 영수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광수가 알게 되고는 굉장히 놀라는 눈치예요. 드디어 광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느 정도 깨닫고 있을까요? 이거 당장 지금 옥순한테 가서 빨리 확인을 제대로 해야죠. 이 정도로 뭔가 괴리가 있었다면. 이거 편지를 쓰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 옥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지. 편지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쓸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나름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빨리 옥순에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야, 옥순이 영숙을 찾아왔어요. 궁금했던 거죠. 영수와의 데이트, 그 100만 원 데이트가 어땠나. 확실히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 거예요. 옥순이 정말 영수를 많이 좋아하네요. 여기서 영숙이 사실 영호를 좀 걱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철을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영철 쪽에 가시가 걸립니다. 정숙과 데이트를 하고 온 영철이었죠. 근데 정숙이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오히려 영호 쪽은 약간 원래부터 좀 느슨했잖아요. 긴장은 영철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더 좋았다니까 영철에 대한 마음이 더 이제 애가 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영호보다는 영철 쪽의 마음이 더 쓰이고 신경이 더 쓰이고 하다 보면 마음도 더 가고 이러면 영호한테 안 좋습니다. 드디어 광수가 옥순과 확인하러 왔습니다. 옥순이 정말 철벽 방어를 치네요. 진심을 얘기해주지 않죠. 광수도 너무 본인이 쉬지 않고 말하지 말고요. 옥순한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좀 주고 얘기를 들어야죠. 옥수는 네, 끝까지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네. 아니, 광수는 본인이 결론 내지 말고요. 자꾸 옥수는 내내 말하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요. 들어야죠. 옥순이 드디어 진실을 얘기하나 보다 했더니 딱 내가 자상함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자상함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또 애매모호한 말로 끝났어요. 이 정도로 광수야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광수가 뭐 알아차기 힘들 것 같은 말이죠. 저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옥수는 어떻게든 영수랑 1대1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것은 광수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영수랑 1대1 데이트 못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영수를 더 좋아해서 영수를 고르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수는 뭔가 찜찜하면서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파라 예고편 나오는데요.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 시작되는데요. 뭔가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듣는 미션 있죠. 그거 하나 봐요. 요거 예측하기 어렵겠는데요. 광수는 이제 영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머지 영수를 직접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수에게 그걸 왜 묻죠? 옥순이 나에 대해서 뭐가 좋다고 얘기했냐를 왜 영수한테 물어봐요? 옥순이 광수는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영수한테 할 이유도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수가 그런 얘기를 해줄 뭐 기억하는 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줘야 될 이유도 없죠. 같이 있는 게 재밌다는데 언제부터 재밌대? 뭐 이건 또 무슨 질문이죠? 이 장면은 뭐죠? 영철과 영숙이 뭐 진눈깨비처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대화를 영호가 전부 안에서 듣고 있죠. 이게 영숙이 너무 즐거워하는데요. 너무 재밌어하고. 신기하다. 영숙의 눈에도 좀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철을 바라보는 눈에. 이 둘의 관계 심상치 않은데요. 자, 결혼 커플 신랑 신부 공개되는데요. 신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신랑은 저 체형은 양복을 입었을 때 저 체형이 나오려면 저건 진짜 상철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영철이 뭐 굉장히 좀 몇 달 사이에 뚱뚱해졌다던가. 이건 그럼 상철인데. 그럼 상철과 영자 아닌가요? 뭐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식과 현숙이라는 썰이 있었는데 영식, 현숙은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설령 뭐 반전에 반전이 있어서 영식과 현숙이 뭐 나중에 이제 최종 커플도 되고 뭐 현실 커플도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식이 아무리 봐도 결혼을 할 준비는 절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은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 신랑이 영식의 체구가 저렇게 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철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상철과 영자로요. 네, 오늘도 잘 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